황혼역에 접어들며 어떻게 삶을 가꿔나가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70대는 뇌를 비롯한 몸과 마음의 노화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관리 방식이 남은 세월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신경과 전문의 김도윤 박사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현재의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인생의 가장 빛나는 30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안타깝게도 60대와 70대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지혜로운 습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계십니다. 김 박사는 잘못된 건강 상식과 생활 방식으로 귀한 노년을 허비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권의 책을 엮어냈습니다. 만약 건강하고 외롭지 않으며 행복한 노년을 꿈꾸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7가지 소박한 습관들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세월이 흐를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습관과 행복하게 황혼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특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언제나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첫 번째, 세월이 흘러도 외모 가꾸기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심리치료에는 행동의 변화를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행동치료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는 인지치료와 더불어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오래된 습관을 바꿔 마음을 치유하는 방식입니다. 60대에서 70대 어르신들의 젊음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애써 화장을 하거나 머리를 단정히 하고 외출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오히려 행동이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고운 한복이나 단정한 양장을 입고 피부에 정성을 들이고 머리 모양을 가다듬는 등 외모를 가꾸는 행위만으로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세가 많아질수록 건강관리와 노화 방지를 위해 외모 관리는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느낀 점은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워질수록 감정의 노화도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에는 신체 기능까지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연세가 많아도 외모에 신경 쓰는 분들은 대체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하셨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주기적으로 출장 미용사가 방문하여 커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인지 저하 정도가 낮고 진행 속도도 더디다고 합니다. 간혹 인지 저하를 겪는 어르신께서도 정성껏 화장한 모습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생기가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더라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피부를 가꾸고 머리를 단정히 하며 청결한 옷차림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 눈에 띄게 주름이 완화되고 얼굴이 환해집니다. 연세가 많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안티에이징 시술이나 관리를 반칙이라 여기는 분들이 적지 않지만 황혼역에는 어떤 일이든 반칙으로 단정 짓지 않는 열린 사고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뇌 건강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뇌 건강 유지법들을 소개합니다. 잠시 메모해 두셨다가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첫째, 일주일에 2번 아주 작더라도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십시오. 주 2회가 쌓이면 1년이면 100회 정도 새로운 경험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 식사를 위해 늘 가던 식당이 아닌 새로운 골목의 식당을 찾아본다거나 평소 가보지 않던 동네 길을 산책하며 새로운 풍경을 감상하는 등 소소한 첫 경험에 의식적으로 몰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본 적 없던 것을 보거나 새로운 맛을 경험할 때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뇌의 전두엽 노화를 늦춰줍니다. 둘째, 시중에 인기 있는 책이나 문화 콘텐츠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서점에 들러 베스트셀러 코너를 유심히 살펴보며 그 책이 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행위는 인간의 뇌, 특히 정신활동의 중추인 전두엽을 단련시키는 훌륭한 훈련이 됩니다. 매년 인기 있었던 영화, 음악, 책 제목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전두엽은 새로운 정보를 매우 좋아하므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접하면 활성화됩니다. 물론 베스트셀러 외에도 흥미로운 분야는 많으니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기꺼이 귀 기울여 보세요. 셋째,
연세보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이웃이나 친구의 생활 습관을 따라 해보는 것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인간은 결국 서로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분명 나이에 비해 젊고 활기찬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따라 하려 노력하십시오. 넷째, 매년 연초에는 고급스러운 스케줄 수첩을 구매하여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노년에는 오늘 할 일과 오늘 갈 곳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과 방문할 곳을 정해 수첩에 적는 습관은 5년을 긍정적으로 보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는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매우 유익합니다. 세 번째, 음식을 충분히 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음식 섭취에 있어 씹는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진행된 한 기억력 테스트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판을 30초간 외운 뒤 같은 순서로 카드를 놓는 시험이었는데 이때 껌을 씹은 그룹의 정확도가 2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구 결과 껌을 씹으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는데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혈류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깨물근이 3차 신경을 통해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깨물근이 움직이면 대뇌와 편도체 같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자극을 받아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또한 껌을 씹으면 치아를 감싸고 있는 치주막에 압력이 전달되는데 이 역시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가 활성화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씹는 행위가 부족한 건강하지 못한 습관은 인지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 뇌로 전달되는 자극이 감소하여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둘째, 씹는 힘이 약해지면 신선한 채소나 뿌리채소처럼 단단한 음식 대신 면류와 같이 부드러운 음식만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필수 비타민 섭취가 부족해져 인지 장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치아가 거의 없는 사람은 치아가 20개 이상인 사람에 비해 인지장애 발생 확률이 거의 2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은 채소 섭취량이 현저히 적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틀니나 임플란트 등을 활용하여 치아 건강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깨물근을 많이 움직여야 하므로 껌이나 오징어처럼 적당히 단단한 간식을 자주 씹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심심할 때 간식거리를 씹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매일 세끼 식사를 할 때도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천천히 씹어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김치나 깍두기, 장아찌 등 발효된 밑반찬을 충분히 씹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뇌의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한 수면 리듬을 유지하십시오. 불면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요즘은 우울증이 흔해 우울증으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만기 질환 등 신체 건강이 좋지 않아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혹시 잠들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같은 정신적인 문제에서 불면증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불면증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숙면을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정해진 출근 시간 덕분에 기상 시간이 자연스럽게 일정했습니다. 그때는 피곤하게 느껴졌을지라도 몸과 마음에 이로운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심신의 불필요한 변화를 최대한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규칙적인 기상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기상시간이 들쑥날쑥해지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또한 줄어들어 수면 장애를 겪기 매우 쉬워집니다. 따라서 신경 전달 물질의 정상적인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날 밤 깊이 잠들지 못했거나 잠을 설치셨더라도 아침에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 침대를 벗어나야 합니다. 비록 당일은 다소 피곤하고 졸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뇌와 몸을 지키는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또한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도
수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칩니다.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생활의 리듬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미역국이나 된장찌개에 밥을 챙겨 먹는 등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정해진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어떤 일이든 몸을 움직여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장수 마을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꾸준히 몸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들 장수 지역에서는 연세가 많아도 텃밭을 가꾸거나 집안일을 부지런히 하며 지속적으로 신체를 움직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배부르게 먹지 않기, 명확한 목표 의식 지니기, 스트레스 해소 등의 공통점도 있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핵심 조건으로는 꾸준한 신체 활동이 가장 중요하게 꼽혔습니다. 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로 한 영국의 경제지가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한 행복도 조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이혼, 배우자 사망, 실업과 같은 삶의 큰 사건들이 개인의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행복도에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실업이었습니다. 심지어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보다도 일자리를 잃는 것이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일은 우리 삶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꾸준히 활동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진행된 유사한 조사들에서 모두 노년에도 계속 오래 살 수 있고 행복도도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년이 곧 완벽한 은퇴가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에 맞춰 혹은 때로는 나이를 잊고서라도 계속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활동하는 것이 인생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동네 구청에서 진행하는 실버 일자리 프로그램이나 재능 기부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연세가 들수록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 섭취는 필수입니다. 어르신일수록 고기를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다수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걱정합니다. 이러한 염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몸에 해롭다는 정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적정량의 콜레스테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지방의 일종입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물질이며 성호르몬과 세포막의 핵심 재료로서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성분입니다. 또한 뇌에서 신경전 달물질인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뇌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다양한 자극과 감정을 전달하는 물질 중 하나로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만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다른 신경전 달물질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지휘관 같은 존재로서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이러한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물질이므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적정 수준으로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우울증에 걸리더라도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구성하는 주요 재료이기도 합니다. 더욱 놀랍게도 한국영양학회 연구 자료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게 낮으면 면역세포를 구성하는 재료가 부족해져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가 과도하게 높으면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인해 동맥경화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낮으면 혈관이 약해져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한국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의 평균 수명이 길어진 이유 중 하나도 과거에 비해 육류 섭취가 늘고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르면서 혈관이 탄력 있고 튼튼해져 출혈성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므로 적정량의 육류 섭취는 노년기에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건강 지침입니다. 불고기, 갈비찜, 삼겹살 등 좋아하는 육류 음식을 적당히 즐기며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노년에 가장 적합한 운동, 바로 걷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연세가 들수록 의식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운동 부족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적절한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이 심폐 기능을 높여준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장의 펌프 기능을 강화하여 심장이 적게 수축하더라도 뇌와 몸에 충분한 양의 혈액을 공급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양의 운동을 해도 심장에 가는 부담이 적어지고 폐가 산소를 흡수하는 힘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산소 운동이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흔히 땀을 뻘뻘 흘리며 러닝머신 위를 힘겹게 달리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달리기를 무조건 권하지는 않습니다. 달리기처럼 호흡이 가빠지는 격렬한 운동은 심장과 폐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체내에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활성산소는 몸을 산화시켜 노화를 촉진하므로 안티에이징 관점에서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류가 걷는 양이 현저히 줄어든 기간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겨우 2세기 정도에 불과합니다.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인간의 신체가 고작 2세기 만에 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위해 의식적으로 많이 걸어야 합니다. 한강공원이나 동네 뒷산 인왕산, 북한산 둘레길을 걷는 것은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봄에는 진해 군항제의 벚꽃길을 걷고 가을에는 설악산의 단풍을 즐기며 걷는 것도 좋습니다. 비가 와서 외부 활동이 어렵다면 집에서라도 가벼운 운동을 하십시오.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고 청소나 정리정돈도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특히 청소는 팔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걷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상반신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실내가 깨끗해지면 마음까지 상쾌해지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 여러모로 좋은 활동입니다. 인간은 사소한 일일지라도 성취감을 맛보면 기분이 밝아지기 마련입니다. 집에 머무는 날에도 가급적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이것이 노쇠를 막는 현명한 요령입니다. 외에도 행복한 황혼을 위한 정신건강관리법들을 몇 가지 더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 또한 깊이 공감하는 부분들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항상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방의학에서 권하는 명상이나 심신수련 또는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습관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유자차, 오미자차, 생강차를 마시며 여유를 갖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질 때 삶의 활력이 생기고 정신건강도 점차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센터나 경로당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손주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은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노화 방지와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이로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소리나 전통 민요처럼 흥을 돋우는 음악을 즐기며 자주 웃으십시오. 이처럼 노년에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이 두 가지 중요한 축을 모두 튼튼하게 가져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박하지만 귀한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진심으로 권합니다. 물론 이 모든 습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지혜들을 삶에 적용하시어 한복처럼 아름다운 황혼을 멋지게 가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소중한 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